안녕하세요. SQL 11 완성 강의를 맡은 GDSK 이재진입니다. 오늘은 둘째 날 데이 2입니다. 데이 2에서는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그룹 바이 문, 그리고 여러 행의 데이터를 하나의 값으로 요약해주는 집계함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데이 2 그룹 바이와 집계함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집계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함수의 경우 하나의 행에 대해서 하나의 값을 반환합니다. 그런데 집계함수는 여러 행의 데이터, 즉 복수의 값에서 하나의 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집계함수는 데이터 분석이나 요약 정보를 구할 때 유용하게 사용돼요. 데이 1에서 사용하였던 EMP 테이블을 이용해서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select sum cell from EMP 이 구문을 실행하면 sum이라는 집계함수를 이용해서 EMP 테이블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셀 값을 더한 값, 즉 하나의 스칼라 값만이 출력됩니다. 집계함수에 대한 개념이 조금은 잡히시나요? 집계함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주 쓰이는 집계함수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집계함수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함수들이기 때문에 따로 함수를 만들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um은 말 그대로 숫자들의 합을 구하는 함수예요. select sum cell from EMP 라는 쿼리에서 sum은 EMP라는 테이블에서 cell이라는 컬럼에 있는 모든 값을 더해서 보여줍니다. count는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 세는 함수예요. 그리고 별 키워드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면 널 값을 포함한 행의 개수가 출력되고요. 별이 아닌 컬럼명을 넣는다면 널 값을 제외한 행의 개수를 출력합니다.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은 count가 행의 개수를 세는 함수이기 때문인데요. 오직 count 함수만 별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집계 함수들은 별 키워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average는 숫자들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max, min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이고 std, dev, variance는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집계함수에서 주의해야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집계함수는 널값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이 때문에 널값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계산에 오차가 생기기도 합니다. 간단한 예시를 보면서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예시 테이블인 test D2 테이블입니다. 데이터 컬럼이 숫자 값을 가지고 있는데 id 3에는 널값이 들어가 있죠? 이 널값이 집계함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sum 함수로 데이터 컬럼의 값을 모두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select sum data as 합계 from test D2 구문으로 결과값을 구하면 600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sum 함수가 널값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널값을 무시했다는 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avg 함수로 평균을 구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select avg data as 평균 from test D2 라고 구문을 입력하고 결과값을 보면 값이 200이네요. avg 함수도 역시 널값을 무시하고 값이 있는 3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평균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널값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평균이 600 나누기 4를 해서 150이 되었겠죠. 이번엔 count 함수로 개수를 세어보겠습니다. 널값을 포함하는 경우와 제외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알아볼게요. select count data as 데이터 개수 from test D2 count에 데이터라는 컬럼을 입력하면 널값을 제외하고 개수를 셉니다. 그래서 3이 나오죠. 반면에 select count 별 as 전체 행 개수 from test D2 별 키워드를 사용해서 count 별이라고 입력하면 테이블의 모든 행을 세기 때문에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널값을 0으로 처리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런 경우에는 colorless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lorless 함수는 널값을 특정값으로 변환해주는 함수예요. colorless 데이터 0을 해주면 데이터 컬럼에서 널인 값을 0으로 바꿔줍니다. select avg colorless 데이터 0 as 평균 0 포함 sum colorless 데이터 0 as 합계 0 포함 from test D2를 입력하고 출력값을 구하면 합계는 변하지 않았죠? 널을 0으로 바꿔도 어차피 더하는 값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균은 널을 0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총 4개의 값이 계산에 포함되어 150으로 평균은 달라졌습니다. 정리하자면
sum, avg, count 등 집계함수는 기본적으로 널값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널값을 0으로 처리하거나 count 별로 전체 행을 세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널값 처리 방식을 명확하게 정하고 쿼리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집계함수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있는지, 집계함수를 사용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그룹 바이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룹 바이는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데이 1에서 가장 기본적인 select 문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select 컬럼명, from table, where 조건 이런 구조인데요. 이 구문 뒤에 추가로 그룹 바이 컬럼명이라고 작성하면 지정한 컬럼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그룹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간단한 예시 쿼리와 결과를 보면서 그룹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EMP 테이블을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select, chop, sum cell, as total cell, from EMP, group by chop. 결과를 보시게 되면 셀의 합계값이 각 잡별로 계산돼서 출력되죠. 다른 예시를 볼까요? select chop, count 별, as EMP count, from EMP, group by chop. 이 SQL 문의 결과값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잠시 영상을 멈추고 쿼리를 직접 적어서 결과값을 출력해 보세요. 결과값으로는 잡별로 직원수가 카운트된 값이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그룹 바이 함수와 집계 함수에 대해서 감이 오시나요? 다음으로는 그룹 바이로 그룹화된 데이터에 조건을 적용해 주는 데 사용되는 having 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aving 절은 where 절과 비슷해 보이지만 보통 집계 함수와 함께 사용된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SQL 문의 실행 순서입니다. SQL 문은 from, where, group by, having, select, order by의 순서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을 먼저 확인하고 조건을 확인하고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그룹화하고 집계 함수를 실행하고 출력할 행을 선택하고 데이터 정렬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그룹 바이 다음에 having 절이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룹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조건을 통해 한 번 더 필터를 걸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EMP 테이블에서 총 급여가 6,000 이상인 직원만 출력해 보겠습니다. select, chop, sum cell, as total cell, from EMP, group by chop, having, sum cell은 6,000 이상이다. 그룹 바이를 이용해서 각 잡별로 급여 합계를 출력하는 쿼리인데요. 여기에 조건을 하나 더 붙여서 총 급여가 6,000 이상인 점만 출력하도록 하려면 뒤에 having 절을 덧붙여서 쿼리문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이 쿼리를 실행하면 잡별 직원들의 셀 총합이 6,000 이상인 결과가 잡별로 구분되어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잡별 직원 수가 2명보다 많은 잡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SQL 문을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여러분도 화면을 멈추고 한번 직접 적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작성한 SQL 문을 같이 볼까요? select chop, count 별, as EMP CNT, from EMP, group by chop, having count 별이 2보다 크다. 이 쿼리를 실행하면 잡별 직원 수가 2명보다 많은 데이터만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집계함수와 그룹 바이 그리고 having 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으로 간단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테이블은 역시 APT 테이블을 사용하겠습니다. 1번 세대수가 제일 많은 단지와 제일 적은 단지의 세대수 출력하기. 컬럼은 최대 세대수와 최소 세대수로 출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세대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max와 min 함수를 사용해주면 되겠죠. select max 세대수, as 최대 세대수, min 세대수, as 최소 세대수, from apt. 결과를 보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번 광역별 세대수 합계 구하기. 컬럼은 광역 세대수 합계로 출력하겠습니다. 광역별로 합계를 구해야 하니
이 문제에서는 그룹 바이 절을 사용해야겠죠? 이 쿼리는 광역 컬럼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눈 다음 각 그룹별로 세대수의 합계를 구합니다. select 광역, sum 세대수, s 세대수 합계, from apt, 그룹 바이 광역. sum 함수로 세대수를 더하고 그룹 바이 광역을 입력해서 광역별로 그룹화했어요. 결과를 보시게 되면 광역별 세대수의 합계가 잘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번 입주 월별로 평균 세대수 구하기. 소수점은 반올림해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럼은 입주 월과 평균 세대수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월별로 구해야 하니까 그룹 바이를 활용해야 되겠죠. select 입주월, round avg 세대수, s 평균 세대수, from apt 그룹 바이 입주월. avg 함수를 사용해서 평균 세대수를 구하고 그룹 바이 입주월을 통해 입주월을 기준으로 그룹핑했어요. 결과를 보시게 되면 월별 평균 세대수가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번 세대수 합계가 1000세대 이상인 광역만 출력하기. 컬럼은 광역, 세대수 합계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룹에 대한 조건이 걸려 있으므로 해빙을 사용해야 해요. 그룹 바이를 이용해서 광역 그룹으로 그룹핑하고 해빙을 이용해서 1000세대 이상인 지역만 필터링 해주면 됩니다. select 광역, sum 세대수, s 세대수 합계, from apt 그룹 바이 광역, 해빙 sum 세대수가 1000 이상. 결과를 보시게 되면 4개의 광역에서 세대수가 1000이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계함수와 그룹 바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테이블 분할 분석을 주제로 공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의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 고맙습니다.